엄마는 오랜만에 참석한 모임에서 만난 친구 2명과 우리 집에서 낮부터 수다를 떨며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 화장실이 급해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가 그녀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중 한 분인 미숙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어머나, 너가 창식이구나. 조그만 하던 게 벌써 이렇게 컸구나. 밖에서 보면 몰라보겠다. 얘 키가 왜 이리 커? 우리 창식이는 이 아줌마 알아보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광주로 시집 가신 미숙 아주머니 아니세요? 아주머니, 워낙 미인이시라 제가 기억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지요. 하하. 그녀는 깜짝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 초등학생 때 보고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날 기억한다고? 나 갑자기 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호호. 사실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춘기 시절 그녀를 짝사랑해서 내 꿈속에 몇 번이나 나타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창식아, 이리 와봐. 오늘 아줌마가 용돈 두둑히 챙겨줄게. 그러더니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50만 원을 내밀었다. 제대, 축하한다. 한가한 시간에 가게로 놀러 오면 소고기를 사줄게. 이틀 뒤 나는 그녀의 매장을 찾아갔다. 아줌마, 어디세요?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그래. 우리 창식이 왔구나. 나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기다릴래? 매장 앞으로 나가 3분쯤 기다렸더니 검정색 아우디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식아 타. 나는 놀라며 말했다. 헉, 미숙 아주머니 차예요? 그녀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응, 빨리 타. 우리 드라이브나 하러 가자. 그렇게 우리는 백운호수로 향했다. 그곳은 둘레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오르래도 탈 수 있는 공원이 있어 한참을 즐겁게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근처 식당에서 소고기를 먹으러 갔다. 살치살, 등심으로 각각 2인분씩 주세요. 그리고 된장찌개와 공기밥도 2개 주세요. 식당 직원이 음식을 준비하며 이숙 아주머니를 흘깃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머, 아드님이 훤칠하니 배우하셔도 되겠어요. 호호. 그날 그녀와 보낸 시간이 내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후로 한참 동안 그녀를 잊고 살았다. 벌써 3년 전 이야기니까 그저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분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내가 군에서 제대한 직후였다. 사실 그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다. 그녀는 전라도 출신의 남자와 결혼해서 멀리 광주에서 살다 보니 그동안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가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우리 동네 근처에서 파리바게트를 인수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고 종종 밥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결혼을 비교적 늦게 해서 그런지 자녀들이 아직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녀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당시 나는 내 인생이 꽤나 엉망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꽤 넉넉한 집안에서 곱게 자랐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고 돈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끝내 사업은 파산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며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말았다. 이제는 방 2칸짜리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소위 명문대학에 어렵지 않게 입학했지만 집안이 졸지에 망해버린 상황에서 학업에 집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학업보다는 노는 데 더 집중했다. 그 결과 내 학점은 바닥을 기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서자 입대를 결정했다. 군복무는 내게 일종의 도피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 후였다. 내가 제대하고 돌아온 집은 여전히 조그만 임대 아파트였고 가정 형편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알바를 하러 나가기는커녕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지내던 때였다. 그러니 내 상태는 점점 더 폐인처럼 변해갔다. 그때 어머니의 친구분이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로 나를 대해 주었다.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라는 그녀의 말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나를 재촉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그녀는 내게 단순히 어머니의 친구, 그 이상이었다. 삶의 선배로서 그리고 내게 필요한 멘토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사이 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2년 넘게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되었는데 카카오톡을 초기화해버리고 한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메일을 허송세월을 보내다 이렇게 살면 마만 손해다 싶어 카카오톡 계정을 재가입했습니다. 친구 목록은 다 날라가고 자동 동기화된 연락처의 사람들만 친구로 떴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미숙 아줌마의 프로필이 뜨는 겁니다.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 아줌마는 요즘은 어떻게 지내려나. 그녀의 안부가 살짝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냥 대놓고 살톡을 보냈습니다. 아줌마, 잘 지내시죠? 저 창식이에요. 그냥 아줌마 생각이 나서요. 안부차 톡 보내요. 톡을 보내고 10여 분 정도 지나지 않아. 어머, 우리 창식이가 웬일이래. 아줌마한테 안부 인사를 다 하고 아줌마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니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은 뭘 하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시덥잖은 대화를 이어나가다 아줌마도 얼마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경기도 성남에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다 저도 여친이 바람나서 헤어졌단 얘길 구구절절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같은 처지라 동질감을 느낀다며 제 말을 오냐오냐 잘 받아주었고 언제 성남에 올 일 있음 연락하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뒤 대학 동기랑 술 한잔 하기 위해 친구 동네로 놀러를 가게 되었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까 하다가 딱 미숙 아줌마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성남이었거든요. 아줌마, 저 성남에 왔는데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어머, 그러니 그럼 집 주소 보낼 테니 우리 집으로 올래? 네, 지금 갈게요. 모처럼 그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다. 그것도 그녀의 집에서 말이다. 딩동 딩동. 이상하네. 분명히 집 주소대로 잘 찾아왔는데 어딜 갔나? 나는 다시 한번 벨을 누르려고 손이 가는데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아이고, 이게 누구야? 창식이 아니니 어서 와. 아줌마가 목욕 중이었거든. 미숙이 아줌마는 목욕을 하다가 나왔다며 커다란 타올만을 걸친 채 나를 반겨주는데 나는 잠시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의 친구이기에 얼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면서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응, 그래야 창식이가 너무 멋지게 자랐네. 아유, 근데 어떻게 잠시만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줌마 머리만 좀 말리고 바로 나올게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다. 창식이 온다고 급하게 씻느라고. 미안한데 창식아, 아줌마 화장 좀 해야 되거든. 10분만 더 기다려줘. 대신 아줌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미안해하는 아줌마에게 괜찮다면서 저녁은 친구들 만나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무슨 말이야? 저녁은 먹고 가야지. 내가 창식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하긴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다. 나 역시 아줌마가 보고 싶었으니까. 나도 아줌마들이 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아줌마는 예전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런데 창식이 너 정말 멋있다. 야, 우리 아들이나 했으면 좋겠다. 호호, 정말요? 저 그럼 여기 살면서 아줌마 아들이나 해드릴까요? 하. 아줌마는 내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잘생기고 듬직한 아들이 여기에서 살면 나는 너무 좋지. 쪽. 순식간이지만 나는 그런 아줌마를 보면서 정말 엄마처럼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 저 만나는데 무슨 목욕제계에 화장까지 하시고 그래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창식이 만나는데 당연히 이쁘게 하고 만나야지. 뭐예요? 저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요. 하하. 아줌마도 여자야.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아줌마는 안 꾸며도 이뻐요. 호. 말이라도 고맙다. 창식이 너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졌니? 1년 정도 됐죠. 아주머니는 언제 이혼하셨어요? 나는
6개월 정도 됐지. 창식이가 한창 나이에 많이 외롭겠구나. 그쵸. 근데 아줌마나 나나 신세가 왜 이러죠 참. 그러자 미숙이 아줌마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더니 방금 말 들으니 마치 호라비와 과부 신세라는 말이 생각나네. 우리 창식이 많이 굶주렸겠네 하면서 내 곁으로 바싹 다가왔는데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살짝 긴장이 되었다.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마르면서 입안에서는 마른 침이 꼴깍거리며 넘어간다. 아줌마 그만하세요. 오 알았어.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야? 난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가워 그러는 건데. 왜 꼭 반가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건 내 방식이야. 싫으니? 아뇨. 싫은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날 식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안주로 대게를 시켜주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대게를 먹어서인지 술맛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술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말짱한 기분이었죠. 술 기운이 오르며 서로 속내를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와. 요즘 많이 외롭다는 그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은 가벼운 농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의 외로움이 진심으로 묻어나던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술이 확 올라와 화장실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정신없이 토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기듯 희미합니다. 중간중간 깨는 듯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의식을 놓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제가 어느새 잠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눈을 떴을 때 정신은 여전히 몽롱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보니 그 옆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둘이 사고를 쳤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녀를 깨울까 말까 몇 번을 고민했지만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 싶어 주저했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라 머리도 너무 아팠고 모든 상황이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술에 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 너한테 차인 거니? 그녀는 다소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나쁜 거지? 라며 이어지는 질문에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 창식이 지금 어디야?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 아줌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일찍 쉬세요라는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근데 나 창식이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술김에 괜히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곧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녀가 창식아 오늘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걱정되어 결국 그녀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외면하기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너무 절절했거든요. 제가 거부를 하지 못할 만큼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행복한 연애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과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